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회계 원칙이 무엇인지 잠깐 좀 볼까요? 자, 회계 원칙. 아까 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해서 약속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뭐라고 본다? 원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칙 그러면 약속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자인데요. 원래 우리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갭을 갖다가 미국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나라의 실적에 맞게끔 한 건데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맞게끔 한 것을 K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회계 원칙은 신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토불이 그러면 K갭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K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갭은 무엇인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쉽게 우리 지도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자, 앞으로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회계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침서 역할을 한다. 회계 원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건 당연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편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수용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 자, 회계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자, 이거 유명한 사람,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일치된 사항을 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회계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계를 가지고 실무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실무를 이끌어내 주는 거 있잖아요. 자, 이론을 가지고 실무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역적 방법이다.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론이 잘못됐더라 하고서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귀납적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론과 실무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칙, 즉 갭을 갖다가 한다는 거, 또는 IMF, RS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납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서이자 서로 간에 다 받아들이고, 이건 누가 만든다? 전문가들이 의해서 만들게 되고, 자, 이 귀납성이라는 얘기는 실무에서 이론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실무적인 그런 거다. 지침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하고 K갭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IFRS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했었는데요. 전에 K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해석서라고 해서 앞으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해석서라고 얘기를 해서, 기준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딱딱한 거죠. 몇 조, 몇 항, 몇 년에 이거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서 같은 것은 어떻게 됐다라는 설명 위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계 원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K갭을 썼단 말이에요. K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했듯이 신토불이라는 회계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K갭을 갖다가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거 시험 바뀌면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는 K갭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K갭에 대해서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혼란스럽게 IMF RS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K갭도 배워야 되면 두 가지 다 배워야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010년서부터 내년이죠. 내년 2010년서부터는 무조건 바로 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모든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공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 K갭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시험 위주로 들어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K갭을 갖다가 종전에 잘 쓰던 것을 이렇게 시험까지 바꾸면서 하는 우리가 이 필요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1997년도 IMF 사태가 벌어져요. 우리가 이 IM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때 당시 막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불경기에 있었는데 이때는 비단 전 세계가 공황이 아니었어요. 비단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달러를 빌려왔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세계 공황이잖아요. 그래서 있는데요. 자,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 나라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와야 되잖아요. 차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나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을 것이고 영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경제부에 있는 장관들이나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세계 나라에 가서 자 달러를 갖다가 구걸하게 됩니다. 참 창피스러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걸하게 됐더니 뭐라고 하냐. 야 미국 같은 경우에서 야 니네 그러면 달러를 빌리려면 뭔가 니네 회사가 어떻고 니네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갖다 와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재무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재무제표를 FS라고 했죠. 자,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자,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다가 떡하니 보여줬더니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건 니네 나라에 만든 재무제표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재무제표를 갖고 와.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아메리카 이런 얘기죠. 미국에 맞는 재무제표를 갖고 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자 영국에 가서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에 맞는 재무제표를 갖고 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중국에 가면 중국, 그 다음 프랑스 가면 프랑스 이렇게 재무제표를 다 어떻게 한다. 그 나라에 맞는 재무제표를 변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3년서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그 나라에 맞는 재무제표로 이렇게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만 780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돈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자, 우리 비단 한번 봐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영국은 또 거꾸로 미국에 있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함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시겠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하는 거에 외국인들이 몇 % 차지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30%에서 40%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어떤 회사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외국인들이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다?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그 회사에 맞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묻지마 투자는 안 할 것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니네 회사에 맞는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말고 우리 실적에 맞는 재무제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돈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재무구조가 튼튼히 되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경제에 있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뭐라 하냐면 야 비단 우리 한국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또 미국과 중국 미국과 프랑스 이렇게 우리가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간에 재무제표를 변환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즉 단일 국제회계 기준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일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게 바로 우리가 IFRS라고 하는 바로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단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란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거를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줄 때도 자 미국에 갖다 줄 때도 크게 변환 없이 그대로 보고서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라. 기존에 있던 K갭에 의해서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서 빨리 도입하자 해서 우리는 2007년도에 벌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장기업을 우선으로 자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기업들서부터 조기에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2011년서부터는 무조건 상장기업은 상장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2010년도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험에 회계 관련 시험은 2010년도에 관련된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도입의 필요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요.